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입니다. 로스팅을 알아봤으니까 이걸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블렌딩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머신기로 추출하는 원두들은 거의 대부분이 블렌딩인데요. 물론 요즘 싱글 오리진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블렌딩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이란 단어 뜻은 혼합, 융합,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거예요. 왜 블렌딩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셔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야 이 영상을 계속 쭉 찍을 수 있어요. 네, 궁금하신 걸로 알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빈이 잘생겼나요? 제가 잘생겼나요? 네,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이고, 화내시고 욕도 하시는데, 진정하세요. 당연히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고자 이런 예를 든 것 뿐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저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자, 블렌딩을 안 하고 싱글 오리진으로 사용하는 원두들은 마이크로라급 이상인데요. 대부분이. 요즘은 스페셜티급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런 원두들은 이미 풀 메이크업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은 원빈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황홀하고 훌륭하죠. 그런데 반대로 커머셜급 원두들은 바로 저 커말람인 거죠. 그렇다면 저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옷빨, 화장빨, 머리빨, 조명빨, 일단 빨이란 빨은 다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렌딩이라는 겁니다. 뭐 사실 옷빨, 화장빨, 조명빨, 헤어빨 이런 거 다 갖다 붙여도 비교가 진짜 근데 여기에 분명히 원빈 사진이 첨부가 될 건데 걱정이 됩니다 참. 그러니까 이 블렌딩을 통해서 커피를 더욱더 맛있게 만들고 단조로움을 좀 이렇게 탈피하고 새로운 맛을 찾아내는 것,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화장빨, 옷빨, 헤어빨, 조명빨 받으면 그래도 좀 이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색다른 매력을 또 저한테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이 있는데요. 원빈의 몸값 어마어마하겠죠 당연히. 그럼 원빈급 원두로만 커피를 추출해서 판매하고 싶은 카페가 있을 건데요. 만약에 그럼 원빈급으로만 커피를 추출하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6,000원? 11,000원? 더 비싼 거는 막 2만원, 3만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스페셜티급 원빈급 원두의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블렌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오히려 맛 좋은 것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블렌딩을 하면 커피도 저렴해지고 커피 맛도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일석이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하게 되면 카페마다의 맛의 차별화도 들 수 있는데요. 카페마다 커피 맛이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로스팅 포인트, 추출 장비, 추출 방법 이렇게 많은 차이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블렌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장점 가득한 블렌딩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 블렌딩과 후 블렌딩입니다. 이거 되게 간단해요. 생두를 먼저 블렌딩한 다음에 로스팅을 하면 선 블렌딩이고요. 로스팅한 원두를 블렌딩하면 후 블렌딩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또 선 블렌딩이 좋냐 후 블렌딩이 좋냐 이걸로 또 로스터들이 싸웁니다. 뭐 저의 견해로는 두 가지가 전부 다 장단점이 있고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취향 차이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의 각기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블렌딩의 장점은 각기 다른 향을 가지고 있는 생두들을 모아서 볶음으로써 전부 다 조화롭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스율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원두를 블렌딩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5대5 이렇게 블렌딩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후 블렌딩하면 한쪽 원두가 남는 일이 발생하는데 선 블렌딩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원두마다 로스팅 포인트를 다르게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와 과테말라가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CT로 볶고 싶고 과테말라는 푸시트로 볶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같이 로스팅을 하는데. 그래서 후 블렌딩의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생두의 원산지마다 자신이 원하는 로스팅 포인트에 맞춰서 블렌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로스율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5가지를 블렌딩 한다고 그러면 후 블렌딩은 하나, 둘, 셋, 넷, 5 각각 전부 다 로스팅을 한 다음에 블렌딩을 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볶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맛이 따로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문제점은 사용하기 며칠 전에 블렌딩을 해 놓으면 이게 또 잘 어울려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각자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커말람은 어떤 방법을 선호하느냐? 저는 2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저는 편견, 편식이 없어요. 그냥 다 사용해요. 제 카페에 2가지 블렌딩 원두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선 블렌딩을 사용하고 또 다른 하나는 후 블렌딩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냥 다양하게 편식 없이, 편견 없이 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커피를 접하실 때 편견과 편식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커피추출센터의 최희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에스프레소 내지는 커피에 대한 사용을 할 때, 추출을 할 때 블렌드라는 항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블렌드라는 커피를 접했을 때 보통 신맛 나는 커피 내지는 단맛 나는 커피, 그리고 바디감이 좋은 커피, 이 3가지의 커피가 하나로 담겨 있으면 밸런스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블렌드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리처럼 신맛이 나면 단맛이 들어갔을 때 좀 더 신맛들이 중화가 되고 이런 맛의 상호적인 변화에처럼 커피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커피가 어떻게 들어갔고 또 어떤 비율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보통 되게 맛들의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커피를 뽑았을 때 맛이 가장 좋을 수 있는 포인트가 원두마다 다르다는 게 일단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중배전된 커피와 보이시는 강배전된 커피, 이렇게 두 종류가 나눠져 있었을 때 이 2가지가 에스프레소를 사용할 수 있는 포터필터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약간의 비율들은 계속 바뀔 수 있는데 더 심각한 부분들은 이쪽에 더 밝은 색상의 원두는 예를 들어서 25초에 30ml 에스프레소가 맛이 있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강한 커피가 같이 섞여 있으면은 포터필터라고 하는 내부적인 특성에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시간과 동시간 추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추출 시간과 여기서 요구하는 추출 시간이 서로 다르게 되므로 한쪽에서는 과다 추출이, 한쪽에서는 과소 추출이, 또는 누구는 정상 추출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블렌드의 첫 번째 목적에서는 단가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들도 많이 있지만 부족한 맛들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서로 생두가 다르던 로스팅되는 정도가 달라도 안에서 뽑힐 수 있는 디벨롭 타임이라고 하는 발현 구간 자체가 같아줘야만 제일 중요한 추출에서 동시간 균일한 추출이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 색상과 어두운 색상의 커피가 있는데 밝은 색상의 커피는 조금 더 저지대에서 자란 커피요. 반대로 강배전된 커피는 고지대에서 자란 커피였다. 그래서 이 밝은 색상 쪽의 커피가 밀도가 좀 더 낮았었고 어두운 색상의 커피가 밀도가 좀 더 강했었다. 그러면은 로스팅 정도로 맞춰놨을 때 원두 상태에서 밀도가 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같이 포터필터나 내지는 핸드드립 드리퍼에 들어갔을 때도 동시간대에 추출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렌드라는 것 자체는 너무 쉽게 신맛인지 단맛인지 이걸 하나로 합치는지 그런 식으로 고전적인 방법을 채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서로 원두 상태의 밀도가 맞고 그리고 동시간대에 추출이 또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맛의 상호작용이 좋을 수 있는지 많은 실험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블렌드를 하시기 전에 각각의 싱글 오리진 커피로 추출을 해냅니다. 가장 맛이 있을 수 있는 포인트로 추출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뽑아져 있는 커피 상태로 비율을 먼저 맞추어 보시는 가장 더 빠른 블렌드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블렌드에 어떻게 꼭 해라 이런 방법들은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각 콩마다 맛이 있을 수 있는 좋은 포인트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로스팅이나 생두 때 미리 맞춰놓고 블렌드를 해야 정확한 블렌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한국커피추출센터 최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아주 다람쥐 한 녀석이 지금 아파가지고 신경이 쓰여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좀 속상하네요. 아주. 오늘은 비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이 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쉽지가 않네요, 이거. 예.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너무. 자, 오늘은 원두 세 가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로스팅한 지는 한 2, 3일, 길어봐야 한 3, 4일,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아마 로스팅을 다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코스타리카 따라주, 그 다음에 예가체프, 아리차 예가체프 G1입니다. 그 다음에 만델링인데, 인도네시아, 표기는 만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 아체가요 G1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로스팅한 지 한 4일, 3일. 오케이, 3일로 하시죠. 자, 3일 된 원두를 이용을 해서 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원두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으면 이제 2가지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어제 이제 2가지를 했었으니까 오늘은 3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포인트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뭐냐면 어떤 원두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을 했죠. 두 번째는 각 사용할 원두의 총량을 몇 g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죠. 저는 20g을 오늘 사용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20g에서 각각의 원두의 비율을 결정을 하시면 되죠. 그때 참고사항, 이제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실. 근데 오늘은 비슷한 조건이라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상황에서 개인적인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갖고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본인 상황에 맞는 거를 조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취향에 맞는 커피를 만들어 보셔야죠. 코스타리카 따라주를 저는 오늘 베이스로 할 겁니다. 그러면 20g을 할 때 3대 3대 3으로 해도 되죠. 세 가지를. 그런데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원두를 베이스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제일 많이 놓죠. 비율을 제일 많이 섞고 그 다음 것들을 고명으로 약간씩 얹어주는 거죠. 손이 찢어져 가지고요 지금. 지저분하네. 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찢었습니다. 지끈지끈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여서 아침에 약을 바르고 저걸 붙여놨더니 좀 지저분하네요. 띄고 하겠습니다. 베이스를 뭘로 놓을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2가지나 1가지는 고명으로 놓는 방법. 그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비율로 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뭉개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g 정도 10g 정도를 사용을 하고요. 예가체프를 안 그러면 한 12g 정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가체프를 그렇게 해볼까요? 12g 정도를 사용을 하고요. 4g씩만 넣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었다. 22를 넣어야 되겠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22를 넣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어떤 것을 즐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원두를 즐기느냐에 따라 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을 고명으로 사용을 해 보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분쇄를 해야 되겠죠? 22g. 어이쿠. 분쇄도는 중간보다 조금 굵게 하겠습니다. 중간보다 조금 굵게, 한 단계 굵게. 어이쿠야, 전원을 안 넣었구나. 그 분쇄도의 굵기도 중요하죠. 굵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7시 40분, 저녁 7시 40분이라서 오늘은 커피를 아까 낮에 2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하게 마시고 싶어서 하리오를 선택을 했고요. 예, 지저분한 거는 이해하십시오. 지금 뭐 저한테 뭐 지저분하다 뭐 그런 말씀 하실 분도 없고, 워낙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이 이제가 아니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린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하얀색 요 종이 필터는 린싱을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종이 필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런색이 있죠. 누런색은 나무 냄새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린싱을 한번 해주는 게 좋다. 그들 얘기들을 하죠. 기대가 됩니다. 코스타리카 따라주는 강배전이고, 그리고 예가체프는 약배전입니다. 그리고 만델링 아체가요도 아체가요가 중배전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뜨거운 물을 끓인 물을 찬 드립포트에 담으면서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90도 내외로 적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부어주고요. 그 다음에 컵 데우기도 해줍니다. 컵 데우기를 해줘야지 커피가 맛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자, 한 30초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숨을 쉬었죠. 한번, 아로마가 확 올라옵니다. 그때. 그리고 이렇게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질 때 물길이 났다 하죠. 이 상태에서 500원 동전 크기 정도로 해서 동그랗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천천히 물의 양을 적당하게 안배를 해서 천천히 부어줍니다.
오늘은 300ml를 추출을 해야 되겠죠. 예, 저 잔이 워낙 크기 때문에 머그잔이 예, 보통 한 320, 30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천히 붓는 얇은 물줄기로 천천히 붓는 거를 연습을 하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천천히 붓는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엔 물의 양을 제가 원하는 두께라든가 굵기라든가 양을 조절하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이 얇은 물줄기를 천천히 내리는 물줄기를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런 조절하는 능력이 조금 배양되기가 조금 어렵죠. 자, 지금 200 됐습니다. 자, 마지막에 물의 양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300ml까지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300이 됐을 때 여기 남아있는 양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추출하는 총 양이 300ml가 됐을 때 서버를 걷어냅니다. 자, 완성이 됐죠. 적당해 보이는데요. 컵 대운 물은 버리고요. 자, 향이 엄청 좋습니다. 코스타리카 향이 확 올라오죠. 자, 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향을 한번 볼까요? 아, 참.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재밌으니까 재밌다고 알려드리죠.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걸 뭐 하려고 알려드리겠습니까? 이거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십시오. 너무 좋네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블렌딩 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커피 그 용어 중에 블렌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싱글 오리지널 맛 커피의 풍미를 조절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원두를 섞는 행위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에는 반하지만 뭐 잘못되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래서 그죠? 바람을 만질 수 없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 성향이 조금 뭐 좀 그래서 뭐 이게 어렵거나 뭐 전문적이거나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볍게 커피는 뭐 복잡하게 배우고 힘들게 배우고 막 그렇게 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저도 아직 뭐 커피를 잘 모르고 배워가고 있는 학도생이지만 배우고 있는 학생 입장이지만
저는 진짜 너무 힘들게 시작을 했거든요. 핸드드립을. 미친 듯이.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즐기면서 진짜 좋습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진짜로 온도가 중요합니다. 잔데우기를 반드시 해두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좀 맛있게 한 잔 즐기면 다음번에 마실 때는 또 그게 연구의 대상이 되죠. 그렇게 해서 빠져드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맛있고 저렇게 해야지 맛있고 뭐 삼부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그게 정설이고 그렇게 뭐 스탠다드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기회도 잘 안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이렇게 누구한테 설명을 하거나 안내해 드릴 때는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얼마나 캐주얼하고 좋습니까? 이걸 어디 가서 사 마시겠습니까? 특히 주말에 좋죠. 오늘 토요일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진짜 아주 매력적입니다. 싱글로 먹을 때의 맛도 있는데 블렌딩을 했을 때의 여러 가지가 섞이는 그 맛. 제가 뭐 지식이 깊고 문장력이 좋고 어휘력이 뛰어나서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보시게 될 겁니다. 핸드드립을 관심 있게 꾸준한 관심의 끝만 놓지 않고 이쪽 방향으로 시선을 갖고 있다면 한번 해보시게 될 텐데요. 이거는 진짜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블렌딩의 환상적인 조합. 왜 커피가 와도 이거하고는 또 견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양복을 입었을 슈트를 입었을 때의 멋짐이 있고 한복을 입었을 때의 멋짐이 있죠. 그다음에 청바지를 입었을 때 또 아주 캐주얼하고 깔끔한 맛이 있습니다. 멋이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요것도 요거 나름의 범접할 수 없는 이 특유의 그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좋냐? 집에서 요런 도구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변수를 약간씩 뭐 지금까지 한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딱 하나 관심이죠. 그렇게만 조금씩 바꿔가면 기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맛을,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커피 절대 어렵게, 특히 핸드드립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본, 저도 뭐 집이라든가 카페에 책, 커피 관련된 책 많습니다. 많이 읽어봤고, 많이 접해봤고, 그리고 연습도 좀 해봤고, 그랬을 때 그런 관심은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건 차후 얘기고, 지금은 요 정도 선에서 실생활에서 요 정도 즐길 수 있으면 진짜 탁월한 문화생활이죠. 이건. 오늘 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리오 좋았고, 원두 분쇄도 약간 굵게 했죠. 좋았고, 커피향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출하는 시간도 적당했고요. 양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음료의 온도도 좋았습니다. 이 온도가 컵 데우기가 되니까 지금까지도 뜨겁습니다. 지금 뭐 추출한 지 1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원두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2가지를 할 것인가 3가지를 할 것인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333 똑같은 동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밸런스를 좀 맞출 것인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마시고 싶은 풍미를 베이스로 놓고 나머지 두 개의 비율을 조금 조절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총 20g을 놓는다 그러면 10, 6, 4도 좋죠. 예. 안 그러면 15, 3, 2. 근데 3, 2나 이 정도는 풍미에 영향을 끼치지를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한 20% 이상, 최소한 30% 정도의 비율, 20에서 최소 30의 비율은 들어가야지 커피 맛에서 끝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어디선가 그 흔적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g 원두를 목표를 해서 블렌딩을 하는데 1g을 넣는다든가 2g을 넣는다든가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그것도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근데 베이스를 놓은 하나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고명으로 올리는 거, 예.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예가체프를 베이스로 해서 코스타리카하고 그리고 예. 아까 영상 찍다가 손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는데 힘들어. 지금 10시 40분 이제 끝났습니다. 일이. 하여튼 그 비율을 잘 구성을 하면 굉장히 독특한, 다른 데에서는 맛볼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커스터마이징 나만의 독특한, 그리고 먹을 때마다 약간씩 다른 풍미. 사실 지난번에 먹었던 풍미를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뭐 그냥 장금이 삘나는 그 정도의 디테일함이 아니면 일반인들은 어제 먹었던 커피 맛을 오늘 기억을 자세히는 못합니다. 근데 느낌은 있습니다. 요런 그리면서 에피소드가 뭐가 하나 더해지면 그 에피소드 때문에 먹었던 그 내용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여행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건 먹었을 때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뭐 먹었을 때 그때 우리 어디 갔었잖아, 이렇게 얘기가 되죠. 꼭 먹는 거랑 연결이 되죠. 그게 가장 그 오감 중에 기억을, 잠재의식 속에 기억을 가장 오래 남기게 되는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못하지만 어제보다 낫다, 어제보다 조금 모자르다, 거기다 이제 3일째 되면은 또 어제 거 그제 거 요게 난가, 이렇게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가늠해보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만의 맛있는 커피를 찾아가는 이 과정입니다. 이것도 싱글 오리지널 많이들 즐기실 텐데요. 만약에 집에 원두가 그렇게 조금 여유가 있다면 블렌딩을 한번 해서 드셔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조금 다른 블렌딩, 조금 효율적인 그거를 좀 내용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하루 쉬고요. 월요일 날 다시 영상을 찍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